여기는 한국 전통 건축의 최고봉으로 불리는 병산서원의 만대루입니다. 자, 지금부터 만대루를 조금 더 자세하게 공간적으로나 여러 구조적으로나 재료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만대루는 지금 좀 휘어 있는 자연 기둥으로 이렇게 올려져 있고, 이 만대루가 지어진 지는 이제 한 400여 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영조 임금 때를 돌이켜 보면 사실 그 당시에 건축재로서 이렇게 휘어 있는 나무를 쓰지 마라라고 했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굉장히 자연적인 미학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건 당시에 산의 나무들이나 이런 것들을 온돌이 전국적으로 보급되면서 나무를 많이 태웠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그런 것들 내다 팔기도 하고, 그 경제적인 문제와 기후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나무가 소실되고 나서 어쩔 수 없이 휘어 있는 나무를 썼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여기는 처음에 지어질 때부터 썼던 기둥이 이렇게 휘어져 있다는 부분에서는, 물론 지금 아래층과 위층에 기둥이 같이 쓰여져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밑에 이렇게 보면 결구 부분으로 끊겨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밑에는 기둥이 1층을 받치고만 이렇게 2층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현재는 마루에 올라갈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위에는 안전점검 때문에 힘들다고 되어 있지만, 이 계단 위에까지만 올라가서 한번 공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15년 전에 왔을 때는 이 위에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경치를 내다보기도 했었는데, 자, 여기가 왜 그렇게 굳이 한국 건축의 최고봉으로 꼽히고 있느냐 하면 바로 이 프레임을 통한 경치 때문입니다. 여기 마루에 앉아 있으면 정말 신기하게도 평평하지 않은 폭 들어가 있는 이 지붕 때문에 이 마루에 앉아 있으면 실내 공간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근데 사방이 다 열려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내부이면서 외부이고 외부이면서 또 내부인 그런 공간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형성해 주고 있고, 그리고 이 앞쪽에 있는 7폭의 이 병풍과도 같은 이 프레임들을 통해 가지고 주변의 경치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그림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큰 병풍으로 둘러싸여 있는 방에 앉아 있는 느낌이 드는 거죠. 병산서원을 알아보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눈 올 때와 비 올 때, 화창할 때 포함해서 거의 100번 가까이 되죠. 그 정도의 어, 경험을 해봐야 병산서원을 제대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까지 보지는 못하겠지만 한번 상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앞에 있는 그늘져 있는 적벽이 저녁이 되면 붉은 노을로 물들어서 굉장히 멋지게 보여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그 건물이 어떻게 생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에 앉아 있을 때 외부의 경치를 어떻게 내 것으로 가지고 오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국 건축에서는 차경이라고 합니다. 경치를 빌려온다라고 해서 경치를 빌려와서 내 것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차경 효과입니다. 자, 이 건물들을 보면 느껴지겠지만 사실은 한국 건축에서는 크게 건물의 형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붕의 형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지붕의 높이나 지붕의 각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변의 산세와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들은 종종 있지만, 이 건물 자체 모양을 가지고 뭔가 특이하게 만들거나 이런 시도를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안에 공간에 들어와 보면 아까 전에 저 강학동에서도 느꼈듯이 마루에 앉아서 봤을 때 그리고 일어서서 봤을 때 이 건물 하나하나의 요소들이 경치와 어우러지는 이야기들, 그리고 안에 이 마루에 만대로 위에 앉아 있을 때 밖에 있는 모든 경치들, 이 시간에 따른 이야기들이 이 안에 있는 공간에 또 다른 색깔로 만들어진다는 거. 지붕이 아니라 천정이 오목해지면 바닥이 평평했을 때도 충분히 그 안에서 실내의 공간을 느낄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루에서 이 소슬 대문이 절대 강의 경치를 가리지 않고 있다는 거. 충분히 높일 수 있지만 그 이상 높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마루에서
이 만대로에서 저 앞에 경치를 바라보는 것들을 절대 가리지 않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마 당시 목수의 가장 기술적인 묘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관리인분께서 도움을 주셔서 오늘 이 안으로 한번 올라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만대로는 예전에 한 200여 명 가까이 그 유생들이 같이 앉아서 토론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또 휴식도 했던 그런 공간입니다. 그 당시에 일어서서 봤던 경치와 앉아서 보는 경치들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만대로의 모습입니다. 앉아서 봤을 때 여기 지금 만대로 이렇게 앉아서 보는 경치입니다. 사실 만대로의 일곱 풍경 안에 어느 지역에 어느 위치에 앉아도 만대로는 정말 기가 막히게 아래쪽에서 낙동강의 하단부가 걸리지 않게끔, 그리고 상단부의 처마가 저 산을 가리지 않게끔, 지금 저는 이 네 폭으로 이루어진 마루에 안쪽에 세 번째 폭에 앉아 있습니다. 이 정도 폭이면 이제 제일 안쪽에 앉아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거기 앉아 있어도 이 처마의 끝선은 절대 풍경을 건드리지 않고 계속 하나의 화폭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신기한 것은 밑에 낙동강도 이 처마선 위로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이 착양을 그냥 단순히 경치가 좋아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경치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올 때 어떻게 가지고 오느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기술적인 요소로 쓰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일어서서 반대쪽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면 실제로 지금 거의 이 정도 높이에 머리가 닿는 그 정도 위치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딱 일어섰을 때 시선의 높이가 기둥과 기둥 사이에 볼을 이루고 있는 이 보의 시선 높이가 비슷하게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도 보여지지만 위쪽의 천정 쪽으로 좀 더 시선이 집중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폭 쌓여진 느낌이 아마 여기가 외부이지만 전혀 외부이지 않은 어떤 내부적 공간감으로 느껴지는 방법으로 적용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저희 여기 올라오게 도와주신 관리인분의 모습입니다. 아까 전에 저 끝쪽에 앉아서 한번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이 반대쪽 편에 앉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에서 살펴봤을 때 또 전혀 다른 경치들이 보여집니다. 지금 이렇게 화면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두 칸을 지나서는 이렇게 꺾여 있는 이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현대건축에서도 이 파노라믹한 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전면에 있는 창을 길게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코너에서 그 창을 연결해서 꺾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큰 파노라믹한 느낌을 주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일어나서 한번 시선들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대로 가운데 중심점으로 이동하는 시선에서는 아까 전에 천정에 대한 부분들을 느낄 수가 있었지만 가쪽으로 왔을 때는 또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대단한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 앞에 보면 8개의 기둥이 안쪽에서 열려있을 때는 프레임이지만 이렇게 서서 앞에 있는 난간대까지 나와서 봤을 때는 하나의 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안쪽에 사람의 영역과 외부에 있는 자연의 영역을 나누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 시선 높이에서 그대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처마의 길이조차도 경관을 고려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앞으로 지나가던 길이 있었겠죠. 물론 뭐 여기가 마을이 많지 않아서 사람들이 오가는 곳은 아니었지만 그런 부분들도 여기서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고려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가 일어서서 보려면 밖을 볼 수 있지만
내가 앉아 있을 때 밖에서 안으로는 들여다 보이지 않는 그런 각도와 높이, 그 다음에 폭, 이런 것들이 여기에 고려된 계획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만대로에서 내려와서 동제서재를 지나서, 자, 동제서재는 예전에 여기 있던 유학생들이 먹고 자고 지내던 기숙사 같은 곳입니다. 자, 이것을 지나서 옆에 있는 고직사라고 하는 곳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직사는 뭐 절이 아니고 당시에 유생들이 공부하는 동안에 그 공부하는 유생들을 위해서 밥도 하고 살림도 하고 해주던, 지금으로 치면 사립대학의 약간 행정팀들이 머물던 곳이었습니다. 좀 큰 건 아니지만 항상 한국 건축에서 정면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의 홀수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측면은 짝수 칸으로. 네, 그렇게 해서 여기 잠겨 있네요. 옆으로 돌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칸이 항상 입구로 손님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오늘은 서해 유성용 선생의 사당도 문이 열려 있습니다. 여기는 서해 유성용 선생을 모시는 사당입니다. 제향 공간이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기단석에 새겨져 있는 이 두 글자 이야기는 팔괘입니다. 문을 붉게 칠하는 것은 외부에 있는 안 좋은 잡기들이나 안 좋은 그것들이 못 들어오도록 막아낸다는 약간 토속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리학적 공간에서 이런 토속적인 믿음과 팔괘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토속신앙과 성리학이 어떻게 잘 결합됐는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부분입니다. 여기는 제향 공간입니다. 서해 유성용 선생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공간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현재 안쪽은 많은 것들이 위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정면에 있는 게 서해 유성용 선생의 위패가 아닌가 싶고, 옆에 있는 게 유성용 선생의 자제분이었던, 이름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그분의 위패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두 분을 함께 모시고 있는 사당 공간입니다. 자, 이 사당 공간에서는 들어올 때 조금 높은 단을 통해서 올라오기도 했지만 사실은 앞쪽에 있는 본당과 이것들이 많이 가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전통 건축 공간에서 제일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동해서 어떤 공간으로 들어갔을 때 그 다음 공간으로 연계는 보여지지만 또 지나간 공간들이 또 이렇게 심리적으로 완전 차단될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에서 담장의 높이와 문의 높이와 지붕의 높이들, 이런 것들이 다 결정된다라는 거,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인간 행태와 심리적인 부분에서 전통 건축에서 많은 접근들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는 징비록을 포함한 병산서원에 많은 장판들이 봉헌되어 있던 장판각입니다. 현재는 안에 자료들이 전부 다 국학연구소로 넘어가 있다고 합니다. 경사지에 건축을 하다 보니 군데군데 물길을 계속 잡아내려고 애썼던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물길을 잡아내고 떨어지는 물을 참 안쪽으로, 기단부 바깥쪽으로 잡아내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공간의 외부 공간 영역성들을 계속 정리하면서 나갔던 부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현재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바깥쪽에서 보는 것들로 오늘은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산서원의 본당을 뒤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건물이 많지는 않지만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오는 과정에서 굉장히 깊고 안쪽에 많은 것들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 만큼 계속해서 공간을 쪼개고 꺾어주고 동선들을 계속해서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면서 공간의 깊이감을 더해주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적 공간에서 제일 특징적으로 보여지는 관음적 시퀀스에 대한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부분들 마지막으로 역으로 보면서 내려가서 오늘 여기 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건물의 처마들조차도 이렇게 담장의 높이와 다음 문의 높이, 그 다음 공간에 대한 높이들, 전혀 다른 건물인데도 이렇게 담장과 지붕이 이어지고 대문이 이어져서 그 다음에서 다음 지붕이 다시 처마가 연결되어서 그 처마 지붕이 또 외부의 어떤 지형들 선과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모습들. 자, 이런 모습들이 한꺼번에 계획되지 않고 조금씩 증축돼 가면서 나오는 과정이지만 항상 제일 큰 고민으로 이런 건축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었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나가는 길입니다. 한 바퀴 돌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조금 지났고, 이제 마당에 이렇게 나무들의 그림자들이 이미 달라져서 또 마당에 새로운 모습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영상 소원 답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